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저희 건설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건설 업종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부진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도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내년부터는 괜찮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는 정말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 주 건설 업종 중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DLENC를 말씀을 드렸고요. 수요일, 오늘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월 15일 이베스트 투자증권, 11월 23일 NH투자증권, 11월 24일 키움증권 발간 리포트를 토대로 HDC 현대산업개발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8월에도 작전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좀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1년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분양 계획이 더 많은 그런 건설사를 유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8월 25일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드리고 짧게는 방송 후 일주일 남짓 5%가량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부터 좋아질 주택 분양에 대한 기대감, 상반기가 비교적 많았던 건설사가 있는 반면 하반기에 분양 계획이 더 많은 건설사들이 있었죠. 그중에서 대림산업, 이제는 DLENC로 건설 부문이 분리된 기업과 HDC 현대산업개발 두 종목 모두 다 8월 달에 살펴보았었는데 업황뿐만 아니라 주가에 대한 모습들도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3분기가 바닥 인식이 되는 분기가 아닐까. 그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반등 이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상승에 대한 약속을 뒤로 조금 미루어야 되는 영향들이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재건축을 신청한 서울의 단지들 중에 14단지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한 곳도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어제 저녁부터 조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 이 제도 도입, 재건축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강화된 이후에는 한 곳도 통과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제서야 통과는 4곳 정도만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섹터의 투심 위축 요인들이 하나하나 지금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기다려야 되겠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실적 부진, 예상치 하회,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모습까지도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주에 대해서는 조금 현재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내 손익분기점이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넘는다라고 하면 기호에 따라서 나는 좀 다른 섹터로 가야 되겠다 하면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특히 손절보다는 손익분기점 위에서 탈출하는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부진 요인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3분기 자체 사업 현장 충당금으로 어닝 쇼크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 현장에서 하자 소송 충당금을 설정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실적 하회, 어닝 쇼크의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8,5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성장, 컨센서스 대비도 4.6%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은 664억 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고마진 사업부의 이 충당금 설정이 이제 이슈는 소멸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지나가고 3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주가는 일부 코스피 약세 이후에 반등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는 GPM도 12.3%로 감소를 했는데 그간 평균을 내보면 약 30%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당금에 대한 부분들이 컸다라고 그 실적 또는 주가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진 요인들이 이 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특히 광주의 붕괴 사고로 인해서 불거진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전반적으로 투심 위축 요인들로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보고서들이 다수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리스크 이후에 HDC 현대산업개발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최근에 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께서 앞으로 주가 어떡하지 걱정하셨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좀 알아봐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좀 만약에 주주분들이시라면 특히나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향후 전망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 하반기에 조금 더 분양 물량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DLENC와 HDC 현대산업개발을 좀 꼽아 보았는데 하반기가 이미 다 지났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떨까에 대한 기대감 또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분기 바닥 인식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자체 사업과 외주 주택 사업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18%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주택 사업이 경쟁사 대비 높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도 경쟁사 대비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먼저 자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말 그대로 건설사가 스스로 해나가는 사업이다라고 쉽게 이해를 해보고요. 지속적으로 용지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용지, 토지를 구입을 했는데 용지 구입은 이미 2018년도 전후로 매일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들을 보면 땅값 상승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이전에 용지, 토지를 모두 다 구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만 해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적인 리스크는 적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대부분 노원 그리고 서울 북부권역에 있어서의 이 자체 사업 토지들이 있는데 광운대 역세권 개발 그리고 공릉 역세권 개발 이미 월계역 주변에 아이파크 단지가 들어서 있던 부분들을 그쪽을 지나다니시거나 거주 중인 분들은 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도 자체 사업이죠. 그리고 나서는 용산 철도병원 부지 개발에 대한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토지가치 상승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 가치가 여전히 높은 사업인데 이 부분들이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대선을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자체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이 HDC 현대산업개발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걸맞춰서 높은 비중의 주택 사업을 보이고 있는 쪽이 또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최근 화천대유나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소멸이 되려면 결국엔 대선을 기점으로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갈 것이다 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불확실성들 때문에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V자 반등이 차트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까지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볼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러한 추세 하단에서의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보았을 때 추세선을 잘 지켜오다가 그리고 나서 상승도 나왔다가
다시 이 추세선을 지켜주는가 했는데 깼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으로 되돌아올 만한 기업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대선 불확실성 이후,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대선 이후에 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발간된 리포트가 나오는 시점 즈음에는 이 추세선 상단으로, 추세선 위로, 차트상 저유형 구간 위쪽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보유자분들은 조금 참아주시고, 나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부 추세를 이탈한 구간에서는 하나하나 분할로 매집을 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주택 매출 비중이 높고 자체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지금은 리스크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전화 위복의 부분으로 다시 이것이 강점으로 드러날 때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정책 불확실성의 약점이 멀티플 하향 조정 요인이었다면, 나중에는 이것이 전화 위복으로 멀티플 상향 조정 조건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위한 트리거가 하나 딱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추세선 위로의 복귀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에는 못했던 내년 상반기로 이연된 여러 가지 분양건들이나 개발건들에 대한 모습들을 좀 판단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이 HDC 현대산업개발이고요. 종종 차트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곳이 있을까라고 설명드렸던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파트론이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이미 추세 하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곳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21,000원에 관련된 최근 저점을 추가적으로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추세선 위로 올라올 구간으로 본다면 적어도 26,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차트의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멀티플 하향 조건이 멀티플 상향, 목표 주가 상향 조건으로 바뀌는 시점까지는 보유를 해갈 수 있음직한 그러한 기업이 HDC 현대산업개발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3분기 충당금 이슈로 인해서 악재는 해소가 되고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내년 1분기 정도면 해소가 됩니다. 주택 공급 기조에 따라서 높은 주택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면서 조정 시 관심을 가져보시고, 보유자분들은 추세선 위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내용이었는데요. 전화 위복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말씀으로 작전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